네, 안녕하세요. 드림파트너스입니다. 오늘 6월 11일 금요일이었고요. 장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상승했고요.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34% 상승했고요. 개인들의 매수였고 99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고 오늘은 금요일이었죠. 한 주의 마감일이라서 오늘은 좀 방향성을 알긴 좀 어려웠고 일단 마감은 잘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좀 시장의 방향이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쵸? 코스피는 개인 빼고 거의 다 매수를 했네요. 연기금까지.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먼저 보면요. 도시재생 정책주 웹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원래 이 관련주가 자연과 환경도 있고 뭐 이화공룡도 있고요. 그죠? 자연과 환경은 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 착수 소식으로 상승하려다가 말다를 반복하다가 장 막판에 좀 윤석열 관련주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상승 시그널은 있었는데 금방 또 밀려버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2,000원 정도에서 일종의 좀 지지선이, 단기 지지선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제도 2,000원 근처까지 밀렸다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물론 이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지지선이 좀 유지가 된다면, 혹은, 좀 어렵네요, 이거는. 급등했다가 금방 밀려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쿠팡에서 택배 파업을 하면서 물류 관련주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대장주는 한솔 로지스틱스였죠.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KCTC 장중에는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25%까지 상승을 했고 그 뒤를 이제 동방이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동방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장중에 한 7, 8% 정도까지 올랐다가 밀려 버렸습니다. 어쨌든 물류 관련주가 좀 강했고 이 금요일이라서 이게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 들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한솔 로지스틱스는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 쿠팡 상장할 때나 마켓컬리나 그 외에 뭐 티몬도 있었고 뭐 그런 11번가 등 그런 오픈마켓 관련주로 올라갔을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류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고 동방은 그래도 800억 정도면 적은 건 아니긴 하죠.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수소차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특히 이제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평화산업이었죠. 평화산업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평화산업. 그리고 평화홀딩스 24%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좋은 내용이 있었죠. 그 현대차나 SK, 포스코, 효성 등 K수소 동맹을 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봐야 되겠죠. 평화는 좀 올랐지만 수소로 대표적인 종목들 뭐 두산 퓨어셀이나 뭐 유니크, SP울셀 다 한 칸씩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오늘 빼고 보면은 많이 좀 밀렸어요. 거의 올해 초 이후에 계속 밀렸고 뭐 SP울셀도 동일하죠. 차트가. 그리고 JNK 히터 전부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21선 이상 돌파하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네요. 유니크도 마찬가지고 SP울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소차가 다시 한번 수급을 받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GMB 코리아 이런 것도 있었죠.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가 좀 강했습니다. 삼성 SDI가
거의 4%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이게 무거운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거의 41조 정도, 42조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LG화학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가 마지막 동시호가 때 3시 30분에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거래량이 거의 뭐 10만 주 가까이 나왔으니까 꽤나 많은 자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2차전지 섹터의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급하게 빠진 것도 있고 오른 것도 있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첨보도 좋았고요. 6% 이상 올랐으니까 첨보도 1조 7천억이네요. 그리고 SK케미칼도 있었고 SKC 그리고 SKIE 테크놀로지 상장 이후에 따상도 못 가고 계속 하락해서 횡보하다가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는데 뭐 보호회수 물량을 주가를 띄워서 그걸 뭐 털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글쎄요 저는 이 시가총액 10조짜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게 터졌는데 물론 이제 세력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믿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 보호회수 물량을 일부러 띄워가지고 팔아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기관이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10조면은 제법 그저 큰 회사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 판단하시고요. E&D도 마찬가지, TSI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2차전지랑 수소차 강했고 최근에 그 완성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 기아는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다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품주도 많이 있죠.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갑자기 이유 없는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아진산업도 오늘 제법 괜찮았고 뭐 구형테크 그리고 뭐 세종공업은 좀 밀렸네요. 그러니까 부품주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2차전지, 수소차, 자동차 부품 전반적으로 괜찮고 대장주 현대 기아가 오르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구리 관련주가 오랜만에 좀 올랐죠. 이구산업이 19%까지 올랐다가 11% 마감했고요. 대창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서원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2,000원에서 5,500원까지 찍고 조정받고 다시 4,000원이 넘어갔으니까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고요. 물론 구리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곤 하지만 이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신규 매수는 2배 이상 오른 것들은. 서원만 지지고 있는데 서원은 사실 차트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우하향을 깨고 이제 반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4월에 구리 관련주 핫할 때 이때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근데 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서원 한번 잠깐만 보면은 시가총액이 1250억인데 작년에 80억 했는데 올해 1분기에 46억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한 분기만 가지고 1년을 계산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작년 4분기 40억, 올해 1분기 40억 해서 평균적 40억 잡으면 160억이잖아요. 그러면 PER이 10배도 안 되는데 아무튼 추세 전환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는 했습니다만 테마가 길어지면 후발주들이 상대적으로 안 오른 종목들이 따라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좀 상승을 했는데 물론 수급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반짝하고 말았긴 했지만 원래는 KCT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 따라간 게 KCS인데 1.5%거든요. 그 다음 대장주가 K사인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오른 거. 근데 오늘은 로지시스가 가장 크게 올랐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종목은 지난 3월에 고점을 뛰어넘었기도 했죠. KCS도 마찬가지고 K사인은 더 많이 올랐고. 근데 로지시스는 그러지 못했는데 잠깐이나마 좀 크게 올랐고 한대투도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컴퓨터는 돌파에다 내려왔죠.
그래서 좀 디지털 화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 몇 개 좀 올랐는데, 신풍제약이 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뭐 기대감으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올랐고요. 신풍제약 우선주까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가 그 러시아 백신 코비박 백신의 기술 이전 내용으로 오늘 급하게 마지막에 올랐고요. 중요한 건 이제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 그 5월 때도 관심 종목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내용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을 뭐 거의 임박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거 좀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랑 협력하는 내용이 계속 돌고 있고, 플러스로 여기서 한 400억 정도 컨텐츠 제작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LG 헬로비전 뉴스를 보면은 400억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1년에 400억 콘텐츠 투자한다는 소식에 신고가 갱신 나왔죠.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겠다. 원래는 이게 그 MVNO, 그러니까 그 알뜰폰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TV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건데 콘텐츠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U 플러스에 뭐 흡수된다는 그런 찌라시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좀 올랐고, 여기서 추가로 이게 컨텐츠 제작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기업들 대표적으로 A스토리는 어제 오늘 7% 8%씩 올랐고요. 오늘은 사마 네트워크스가 또 올랐어요. 이것도 컨텐츠 제작 기업이죠. 그 외에도 뭐 쇼박스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볼까요? 얘는 많이 올랐다 밀렸는데, 아무튼 그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LG 헬로비전 A스토리가 약간 신호탄을 쏘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웹툰 관련주는 DNC 미디어. 거래량이 막 터진 건 아닌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로 4% 상승했고, 대원 미디어도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미스터 블루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막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뭐 한 40억 정도, DNC, 대원 미디어가 그나마 좀 나왔죠. 260억 정도 나왔는데, 컨텐츠 제작 기업의 재상승, 2차 상승이냐, 그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바닥 대비 거의 5배 정도 오른 종목이잖아요. A스토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 5배 정도 올랐던 종목이니까 뭐 장기 투자를 어떻게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단기 매매 대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SBS 콘텐츠 허브도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엔터주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큐브 엔터도 좀 올랐고요. SM도 좀 올랐습니다. 큐브 엔터, SM, 워키스트, YG 이런 것들, 엔터테인먼트, JYP 올랐고요. 네,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어저께 크게 하락한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반등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많이 반등은 아니고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수소차, 2차전지, 자동차 부품주 좋았다. 구리 관련주 한 달 정도 만에 반등을 나왔다. 디지털 화폐도 반등 나왔는데 좀 그 섹터 내 순환매로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KCT에서 KCS, K사인에서 로지시스. 남은 건 로지시스랑 한네트죠. 한네트 한번 볼까요? 한네트는 이 정도 위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 제작 기업 하마 네트워크스, 콘텐츠라고 검색을 해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웹툰은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의 이유는 사실 요즘 게임주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NC소프트가 대장주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넷마블도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펄어비스가 좀 올라왔고요. 또 많이 오른 것들이 좀 있죠. 썬데이토즈도 내용이 나왔어요. 그 스마일게이트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제작한 스마일게이트가 아마존으로 뭐 인수가 될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좀 나왔는데 사실 관련주가 없어요. 관련주가 없는데 그나마 썬데이토즈가 엮여 있다. 사실 이것도 관련주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스마일게이트 홀딩스가 썬데이토즈의 대주주잖아요. 최대주주 3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게이트가 아마존으로 간다고 하면 자회사가 수혜를 받을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밀어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스마일게이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해당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뭐였지? 제가 봤는데 아마존 게임즈 퍼블리싱, 인수가 아니라 요 내용이었네요. 요 내용. 아마존 통해서 북미 유럽 진출 선언. 찌라시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아마존 게임즈가 로스트아크를 퍼블리싱 한다. 로스트아크가 최근에 그 해작 게임으로 여기 그 디렉터가 엄청나게 좀 마인드가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서 유저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요게 썬데이토즈의 최대 주주니까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을까요? 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죠. 아마존 재료가 또 작은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존 게임즈 퍼블리싱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컨텐츠 제작까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5G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뭐 오이솔루션 소폭, 다산 네트워크스도 뭐 소폭인데 RFHRC도 살짝 올랐고, 이노와이어리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HFR, HCT는 그 검사 장비 저 하는 거죠. 5G 장비들. RF텍, 이건 다른 재료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RF텍은 다른 재료가 같이 껴 있었는데요. 유비커스도 살짝 올랐고,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계속 꺾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대장주로 KMW랑 에이스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는 오르지 못했어요. 에이스테크는 전환 사채 물량이 제법 많이 나올 거라는 그런 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대장주 중에 하나로서 또 다른 매수의 기회일 거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섹터 전체가 많이 상승을 한다면, 특히 최근에 통신주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크게 오르면서 5G 장비주로 수급이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환사채 물량 악재가 다 소화가 되고 나면, 물량이 다 나와서 매도가 다 되고 받아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G 섹터도 계속 뭐 흐름이 꺾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통신사가 망을 너무 안 깔려고 그래. 이거 사실 망 깔아서 돈이 별로 안 된대요. 투자금은 많이 들고 돈 벌어가는 회사는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안 깔려고 하죠. 근데 5G 없이는 뭐 자율주행도 없고 뭐 기타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6G로 가거나 뭐 그 인공위성에서 인터넷망 쏴주는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뭐 단기간에 될 건 아니겠죠. 아무튼 5G 섹터까지 강했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마감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